자, 먼저 단기 매매 단기 금융 상품입니다. 이 단기 금융 상품은 은행 상품이에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단기라고 하는 것은 1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1년까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단기 금융 상품은 은행 상품으로서 금융기관에 취급하는 단기 보유 목적이에요. 단기 보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1년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1년 이하는 1년이 포함입니다. 알겠습니까? 1년 초과가 여러분 1년하고 하루만 지나면 1년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에서는요, 이상이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왜? 1년 이상도 1년이 포함이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1년 초과라고 얘기하고요, 1년 이하라고 얘기합니다. 이하와 초과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하나 1년 이하, 1년 이상은 1년 이상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회계에서는 1년 이하, 그 다음에 1년 초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거기에 단기 보유 목적의 만기가 3개월 이상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에 제한되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그 상품이 은행 상품이 이런 거예요. 양도성 예금 증서, 그 다음에 기업 어음, 표지 어음, 어음관리구자, 환매채, MMF, 이런 것들이 단기 자유금융상품이에요. 그것이.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단기 금융상품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하면 여기다 잠깐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였을 때 제가 만약에 요 금융상품을 4월 1일날 내가 취득했다. 4월 1일날 취득했다 보자. 4월 1일날 정확하게 구분하시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월 1일날 들어가셔서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는 어떻게 4월, 5월, 6월은 3개월이잖아요. 그렇죠? 6월 30일까지는 뭐가 취득 후 6월 30일까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현금성 자산이 되는 거죠. 이게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7월 1일부터 여기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6월 30일까지만 보시면 되네. 이거 쓸 필요는 없네. 이제는 6월 30일까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서부터는 12월 31일까지, 여기까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1년이 되겠죠. 여기가 1년 결산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 금융상품을 3개월까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3개월까지는 요것을 뭐라고 한다?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요 기간은 현금 등가물이라고 얘기하죠. 현금 등가물, 다른 말로 현금성 자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취득 후 4월달에 취득했다. 그러면 4월, 5월, 6월 말일까지는 금융상품이에요. 이해갔습니까? 만약에 5월달에 매입하였다, 5월달에 구입하였다. 그러면 5월, 6월, 7월 말일까지가 이것이 현금성 자산, 아니면 현금 등가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취득 후 3개월이 지나면 여기서부터 언제까지? 요 만기가 언제까지야? 3월 31일까지. 1년이잖아요. 그렇죠? 3월 31일까지. 여기까지가 단기 금융상품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취득 후 4월달에 취득했다. 예를 들어서 취득 후 3개월까지는 뭐라고? 여기는요, 현금성
자산으로 이렇게 이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취득 후 3개월이 지나 4개월서부터 다음 달 만기 3월 31일까지를 요것을 단기 금융상품이고, 이 이후의 값은요, 이후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이후에는 장기 금융상품이 되는 겁니다. 요 이후에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십니까? 이런 원리로서 내가 항상 취득한 게 언제에 따라서 취득 후 3개월까지는 아직 현금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정해서 현금성 자산, 현금 등가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나서 4개월부터 12월, 내년 3월 31일까지죠. 1년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금융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장기 금융상품이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구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목적, 단기 보유 목적의 3개월까지는 뭐라고요? 요것은 현금 등가물, 현금성 자산이고, 3개월이 지나서 1년 이내까지는 여기 뭐예요? 여기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단기 금융상품인데, 여기에 이 단기 금융상품은 회계에서는요, 이론상에만 나와요. 실기에서는 정기 예금으로 아니면 정기 적금으로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계정 과목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요 기타 단기 금융상품은 우리가 실기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실기에서는 바로 정기예금, 정기적금인데, 여기에 ERP에서는 정기예적금으로 묶어 들어간 겁니다. 다른 데에서는요, 정기예금이 105번, 106번이 정기적금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그냥 ERP에서는 자기만큼의 특색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주어진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합쳐서 분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금융상품은 꼭 알아야 될 것이, 요거는 이론상에만 있는 거예요. 이론상에만.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은 이론만 있다. 요거는요, 이론상에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론상에 표시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지금 배웠던 여러분들 이론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지금 단기 금융상품, 또 하나 더 있었죠. 현금 등가물. 현금성 자산, 다른 말로 현금 등가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론상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이런 것들은 이론상에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나중에 배울 단기 투자자산, 이건 이론상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계정 과목이 실기에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론상에만 나타나는 것만 제가 여기다가 참 표시해 놨으니까 이거 잘 알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 단기 금융상품은 내가 지금 여기 나와서 그렇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지금 나올 이제 네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이 주된 시험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주된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거기 나온 대로 단기 매매 증권은요, 기업의 여유자금으로 단기적 활동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국채, 공채, 사채, 주식 등에 구입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단기 매매 증권으로 표시한다. 구입 시 재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먼저 단기 매매 증권은 먼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뒤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안 나왔네요. 여기는 2급이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 유가증권이라는 말을 제가 좀 써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사증권을 얘기합니다. 자, 타사증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가증권.
자, 여러분들 한번 잠깐 여기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여유 자금이 있어서 요번에 참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남의 회사 주식을 산 거야. 이게 유가증권이에요. 원래 자사 주식은 유가증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사 주식은 뒤에서 배울 자본금으로 분개합니다. 아십니까? 사채는 사채로 분개하고요. 하지만 요렇게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타사증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회사 주식을 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유자금이 있어서. 근데 꼭 요 타사증권을 꼭 사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업활동 이외 거래죠. 이거는 영업활동 이외 거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장사를 회사를 운영했어. 회사를 운영했는데 꼭 타회사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런 의무는 없어요. 이건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죠. 내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내가 해외여행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타사증권은 내가 구입하는 것은 영업활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유가증권은 총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4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지금 배운 단기 매매 증권, 두 번째 여기서는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1년 넘어가면 장기 매매 증권 쓰잖아요. 그죠? 유일하게 장기 매매 증권 안 쓰고 여기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 그 다음에 세 번째 만기 보유 증권, 만기예요. 만기. 요 만기 보유 증권이 거의 요 만기 보유증권이 여러분들 거의 뭐냐면 사채예요. 사채. 만기 보유증권. 네 번째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뭐만 하면 되냐?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3번, 4번은 1급범입니다. 이해하십니까? 2급 법인은 거의 매도도 안 나와. 거의 단기 매매 증권이 거의 대부분으로 나오는데 가끔 나오기 때문에 매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요 매도 가능 증권은 판매 가능 증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장기 보유 목적은 맞아요.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은 1년까지 보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년 넘어가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만 장기를 쓰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타사증권을 구입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만 여기 보실랬습니까? 여기 날 좀 보셔야 돼요. 내가 아갈 주식을 발행을 했어. 내 회사 주식을. 자, 근데 이 친구가 내 주식을 샀어. 근데 내가 지금 발행할 때는 100만 원이었었어. 근데 아갈 주식이 너무 잘생겨서 미안해요. 주식이 올라갔어. 올라갈 때 130일 때 이 친구가 샀다고 봅시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내가 100만 원짜리를 130에 발행했으니까 나 얼마큼 이득 봤어요? 30만 원 이득 봤죠? 요것은 나중에 배울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내가 발생이 돼요. 지금은 한 개를 듣고 한 개를 봐도 좋아요.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여기 걸 알아야 돼요. 내가 100만 원짜리를 130에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증권 거래에서 사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100만 원이 중요합니까? 130이 중요합니까? 예, 이 친구는 130 중요해요. 이 친구는 100만 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만 자사주식 내가 최초 발행할 내 입장에서만큼만은 100만 원에서 130이 발행했으니까 30만 이득 받잖아요. 하지만 130에 샀잖아. 내가 100만 원짜리 됐던 150만 원 됐던 취득한 금액이 자기 취득한 금액이 원가예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해갔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1년 보유 목적이야.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을 한 거야. 단기 매매 증권 얼마? 100만 원이야? 130만 원이야? 이 친구는요? 130만 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보세요. 앞으로 액면 금액이 나오면 칼로 파버려. 절대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다. 타사증권은요. 액면가 필요 없다. 자기가 취득한 금액이 원가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100만원짜리를 이 친구는 90만원일 때 내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90만원일 때 샀어. 이 사람은 90만원이 취득가야. 90만원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거야.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취득한 금액이 원가다. 여기서 꼭 아는 함정이 꼭 나와요. 타사증권은요, 액면가가 나오면 무조건 없애버려라. 내가 그냥 웃자고 얘기하면서 칼로 파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갔습니까? 아셨죠? 다시 한번 액면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사증권은 액면가는 함정이 꼭 나와요. 절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내가 액면가가 100만이 됐던 2천만이 됐던 발행한 금액이 자기가 취득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타사증권은 여기는 뭐예요? 취득금액이 원가다. 취득금액이 원가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알게 되면 액면 금액은 필요 없음. 그러다가 여기다가 칼로 파불어 이렇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필요 없음. 무조건 여기는 여러분들 함정이 제일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타사증권은요, 어떤 증권이 되든 단기건 매도건 만기건 지분법 이거 4가지인데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액면가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기 취득금액이 원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요 1년까지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매도 가는 증권은 1년 초과하는 거야. 3년이 됐던 5년이 됐던 7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은 말 그대로 만기가 있는 증권이란 말이에요. 그건 거의 다 사채예요. 국채도 있고 공채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거의 사채, 공채, 국채. 국채라고 하는 건 나라가 발행한 주식이에요. 공채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거고요. 알겠습니까? 사채는 개인이 발행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요즘에 국가에서 뭐 이런 얘기는 안 되겠지만 국가에서 좀 돈이 좀 없어서 내가 잘 모르겠지만 뭐 정치를 잘 몰라서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 국채를 소비자한테 발행하는 건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만기가 되면 나라에 돈을 갚아야 되겠죠. 이자까지 해서. 이해갔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선호해서 가정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은행을 통해서 많이 돈을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해. 나라 거는 그래도 신빙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있죠? 이거는 정말 무서운 주식이에요. 타회사의 주식을 20%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다시 말해서 타회사 주식을 20% 이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타회사를 지배,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대주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9.9% 단 매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2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20% 이상이 돼야지만 여기서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이건 알고만 계셔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될 것은 유가증권의 뜻은 4가지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단기 매매 증권, 그다음 이 단기 매매 증권이 여러분들 최고로 제일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는 액면가 필요 있다 없다? 네, 없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포인트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웃긴 건 뭐냐면, 웃긴 게 아니지. 여기서 하나 더 알 것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구입 시 재비용은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나왔죠. 여기 보세요. 수수료 비용이 원래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수수료 비용은요, 영업 외 비용이 900번대 수수료로 별도 처리합니다. 요거는요, 앞으로 수수료 비용은 다 800번대인데 이거 하나만, 요 하나만 영업 외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 처리합니다. 됐어요? 요거는 절대 요거 수수료 비용은요, 요게 몇 번대냐면 900번대예요. 번호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900번대로 요거 꼭 표시해 놓으세요.
제가 빨간 별을 표시하고 싶은데 색깔이 너무 빨개서 알겠습니까? 요거 여러분들 꼭 알아놓으세요. 제일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제일 붕괴 한 문제 나오는 게 요거 현금가부죠. 요런 게 나와요. 아니면 안 나오면 결산에서 한번 나와요. 요게 단기 매매증권이. 자, 그래서 요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할 때는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처리한다. 요거 영업활동 이외 거래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영업활동 이외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 비용을 900번대를 합니다. 만약에 영업활동 이외가 아니고 영업활동 거래다. 그러면 이건 800번대 수수료 비용을 받아요. 그 800번대가 뭐라고 그랬죠? 판매관리비예요. 그 판매관리비가 영업활동에 관련된 것만 쓰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내가 만약에 에어컨 만들면서요, 에어컨을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해갔습니까? 근데 내가 에어컨을 팔다가 내가 지금 뭐 구입한 거야, 이번에는? 단기 매매증권 구입한 거죠? 그렇지. 아니, 에어컨 장사하는데 내가 유관증권을 왜 구입해? 영업활동 이외 거래다 이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우리가 비용은 900번대로 우리가 별도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걸 또 여러분 보시면 문제를 볼게요. 자, 한번 구입 시 몇 번이 소용없어. 직접 붕괴를 먼저 풀어보는 게 제일 장땡입니다. 자, 구입 시 1월 10날 한국 주식회사는 일시 소유 목적으로 일시 소유 목적 요게 포인트죠. 일시 소유 먼저 회사 이름이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요건 상관없지.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회사가 한국 주식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일시 소유 목적인데 남성 상사 주식을 샀대요. 그렇죠? 타회사 주식을 샀죠? 여기 보세요. 회사 이름이 나오면 100% 타사증권이에요. 자사증권은요, 절대 내 회사 이름이 안 나와요. 시험 볼 때도. 이해갔습니까? 항상 회사 이름이 나왔다. 100% 타사증권이에요. 이해갔습니까? 그 타사증권인데 거기에서 일시 소유 목적이라고 그랬죠? 단기 보유 목적. 이것이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만약에 요 일시 소유 목적이 아니고 요것이 장기 소유 목적이다. 그러면 요건 단기 매매 증권이 뭘로 바뀌어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뀌어요.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일시 소유 목적, 단기 보유 목적이라고 하면 요것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요 일시 소유 목적으로 이렇게 1,000원에 12,000원에 구입하고 수수료 얼마? 36,000원과 함께 지급했다고 나왔죠. 그렇죠? 여긴 다행스럽게 만약에 주당 만원 액면가가 나왔다 보자. 그 만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액면가가 안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주 곱하기 12,000원 하니까 얼마예요? 1200만원이죠? 그 1200만원을 1200만원짜리를 구입하면서 수수료 얼마 들었어요? 그렇죠. 그 내가 수수료 비용이 영업 외 비용이라고 써놨죠? 요게 900번대로 별도로 붕괴를 합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이 여러분들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200만원, 수수료 비용이 얼마예요? 36,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합쳐서 붕괴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을 구입한 것을 이제 우리가 처분했다고 봅시다. 이해갔습니까? 구입한 것을. 자, 요번엔 100주였었어요. 아니, 1000주였었어요. 그죠? 근데 한 번은 500주는 만원에 처분하고요. 한 번 또 500주는요, 15,000원에 처분한 거야. 이렇게 빚게 된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필요 없는 거야. 이제 수수료는 끝났고, 말하자면 우리가 1000주에 12,000원이 원가잖아요. 나한테는. 그죠? 그러면 500주 곱하기 12,000원에서는 얼마야? 여기는 원가가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요쪽 거는 여기의 원가는 얼마야? 500주 곱하기 12,000원이죠. 그렇죠? 그 밑에 거의 원가도 마찬가지죠. 원가는 똑같아. 왜? 우린 1000주에 12,000원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처분한 금액은 얼마란 얘기야? 여기는 500주 곱하기 얼마?
10,000원에 처분했고 여기는 500주 곱하기 얼마? 15,000원에 처분한 거야. 저 위에 거 아래 거 구분이 되겠습니까? 됐어요? 그럼 파란 거는 위에 거 요거를 나눈 거예요. 요거를 나눈 거야. 요걸 나눈 거죠. 그렇죠? 요렇게 한번,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네. 또 이쁘게 해드려야죠. 요렇게 한번, 요 천주를 요렇게 한번, 그 다음에 천주를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해서 원가를 배분된 거야. 그렇죠? 그러면 500주 곱하기 12,000원이니까 얼마예요? 600만 원이죠. 그렇죠? 600만 원짜리를 첫 번째 거 500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잠깐 볼까요? 6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팔았으니까 나 얼마큼 손해봤어? 100만 원 손해봤죠? 근데 이것이 단기야 매도야? 단기인데 처분한 거야 평가한 거야? 처분했죠? 말 그대로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100만 원이 차별해 간 거야. 내가 손실과 비용은 무조건 차별해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익과 수익은 항상 무슨 변에 가고요? 대변에 가는 거. 그거는 잊지 말아요. 그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하기가 좋아요. 분기하기가. 이해가십니까? 손실과 비용은 항상 무슨 변? 차변. 이익과 수익은 항상 대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면 600만 원짜리가 나갔으니까 차변에 있던 거 대변에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단기면 나갔으니까 대변에 간 거야. 그리고 돈 들어온 거 얼마만 들어왔어요? 500만 원만 받았잖아. 그렇지? 그 비교해 분석해 가니까 어느 쪽이 모자라? 차변이 모자르죠? 그 차변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 밑에 거 1월 30일 거 이번에도 600만 원짜리 이번에는 얼마에 팔았어? 와, 750만 원에 팔았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십니까? 600만 원짜리를 750에 팔았으니까 나는 얼마만큼 이득을 봤어요? 150만 원 이득 봤죠? 자, 그래서 분기가 표시하는 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600원 나갔고요. 그렇죠? 차변에 돈 들어온 거 얼마 들어왔어요? 현금 750 들어왔죠? 나머지 어느 쪽이 모자라요? 대변이 모자르죠? 그 단기 매매 증권 처분했으면 처분이 이익이에요. 이해갔습니까? 평가했으면 평가고요. 말 그대로 써 있으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요 단기 매매 증권 다시 한번 요거 꼭 잊어먹지 마세요. 수수요병 요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포인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요거는 평가입니다. 잠깐 들어가셔서 여기 볼게요. 자, 평가는요, 앞으로 여기 보세요. 뭐든지 평가는 결산 때만 합니다. 아무 때나 평가하면, 시간 때도 평가하면 여러분들 김 빠서 못해. 그죠? 평가는 결산 때만 평가합니다. 아무 때나 평가하면 그건 좀 기준이 없죠. 그렇죠? 자, 평가는 또한 하나 여기 잠깐 볼게요. 처분과 달리 평가는 차액만 가지고 평가합니다. 평가할 때는 뭐라고요? 차액만 가지고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평가는 결산 시 평가는 차액만 가지고 분기한다. 요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12월 31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결산 시 무조건 평가는 차액만 가지고 분기합니다. 모든 이 평가는 다 그래요. 이해가십니까? 단기 매매 증권도 그렇고 매도 가는 증권도 다 평가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위의 주식을 10,000원에 평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위의 주식이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생소해서 제가 이것을 조금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좀 수정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해갔습니까? 요거 바꿔볼게요. 우회 주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모르잖아. 그래서 요걸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단기 매매증권 500만원짜리를 300에 평가했다고자. 이렇게. 이해갔습니까? 다시 한번 단기 매매증권 500만원을 300만원에 평가했다고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500만원짜리를 300만원 평가한 거고, 이해갔습니까? 또 이번에는 또 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를 900에 평가했다고 나왔네. 그렇죠?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그냥 의미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 이렇게 할게요. 여기 600을 600만원으로 바꿀게. 왜냐면 뒤에가 지금 우리가 1200이었잖아. 그렇지? 600, 600으로 나눠주고 요거를 400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해서 해줄게요. 그러면 답은 똑같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요거 좀 수정해 주세요. 요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자, 다시 한번 600만원짜리를 400에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600만원짜리를 900에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시다.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600만원짜리를 400에 평가했으면 나 얼만큼의 손해봤어요? 200만원 손해봤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200만원. 됐습니까? 왜? 손실은 항상 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차변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없어지는 거야. 그만큼 손해본 것만큼.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의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은 뭐야? 단기 매매 평가 손실은 뭐야? 비용 발생이 된 거고요. 이해갔습니까? 비용이니까. 그래서 600짜리를 400에 평가했으면 200만원 손해본 거 이렇게 분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평가할 때는 차액만 가지고 분개해요. 원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두 번째 거는 단기 매매 600만원짜리를 얼마에 평가했다고 할 거예요? 900에 평가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얼마만큼 이득 봤어요? 300만원 이득 봤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이 3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요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죠? 수익의 발생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비용의 발생. 그죠? 여기는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는 제가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요걸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바꿔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건 지우시고요. 이렇게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는데 요거는 얼마로? 900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요거는 지우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갔습니까? 답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맞추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이렇게 하셔서 단기 매매증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요 단기 매매증권은 구입가 구입했고 처분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산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잘 봐요. 내가 600만원짜리를 400에 평가했습니다. 다음 연도 단기 매매증권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 400이에요. 평가한 금액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거 600만원짜리를 900에 평가했어. 12월 30일에 평가했단 말이야. 900에. 그죠? 다음 연도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900. 이렇게 따져주는 거예요. 600이라고 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다음에 장부 금액은 600짜리를 400에 평가했으면 그냥 평가한 금액 400으로 들어가는 거야. 장부 금액. 600짜리를 900에 평가했어. 다음 연도 장부 금액은 900이라는 겁니다. 요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